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장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도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첫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또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요 며칠간의 하방 압력을 딛고 강하게 반등해줬습니다. 올 여름쯤에 이 JP모건에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 그리고 터키에서 대대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조금 한 발 물러섰다는 보도, 조금은 여러 가지 상승 호재들이 겹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강하게 올라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가치도 없다, 뭐도 없다, 규제하겠다, 뭐 하겠다, 세금 때리겠다, 여러 가지 이런 게 악재만 계속해서 몰렸었던 비트코인 이런 시장이,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과도하게 올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런 조정, 물론 자연스러운 조정이 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던 이런 한두 주가 지금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다시 한번 제프 모건에서도 야, 여기 투자하는 우리가 펀드를 출시를 할게, 이 말은 제도권에서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같이 완전히 야, 이거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야, 버블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점차 안정적인 것으로 이런 제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 여름에 출시를 한다니까 그 전까지 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각 국의 이런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줬는데, 이것은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도 5만 달러를 지금 현재 회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 비덴트나 우리기술 투자 같은 이런 종목들을 다시 봐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규제에 대한 우려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여전히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하게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을 통해서 실적 보도 그리고 속보 소식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보도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2억 7,2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 1분기에 매각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그래도 여전히 13억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상황. 실적 자체도 함께 짚어드리면은 역대 최대의 순이익, 그리고 1분기 모델 3와 모델 Y 사상 최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전해지지만 시간외에서는 1.9% 하락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적 소식 함께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특히나 이 글로벌 IB들은 광고, 구글 광고에 있어서의 회복세,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강하면서 목표가도 상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컴퓨터를 키면 대부분 이런 네이버나 이런 곳을 뭐 다음이나 이런 곳을 다들 대부분 검색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이런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실제 우리 핸드폰에도 다들 뭐가 깔려서 나옵니까? 구글이 깔려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이버가 깔려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구글이 깔려서 나오면서 이 MS 자체가 상당히 구글이 많이 상승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배력이 점점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우리가 네이버에도 없는 것은 와, 구글에 가면 있지라는 이런 게 인식으로 아예 박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보량 자체나 데이터량 자체가 조금 구글이 훨씬 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광고나 여러 가지의 집합체가 지금 현재 구글에서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보면 실제로 여전히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라는 것, 그리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또 뭐 다음도 여전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이런 알파벳이 올라가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같이 움직여줄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내일 실적 앞둔 기업 간략하게 리뷰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적과 관련된 세 번째 이슈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수혜 업계 중에도 하나였는데 택배업계에 대한 실적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택배업계 잘 될 거다. 왜? 바로 여러분들이 빠바바밤빰 이것을 많이 외치고 있으니까 바로 빠바바밤빰 하면서 뭐 선물이 다가온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뭐 돈을 내고 사는 거였지만 여러분들 집 앞에 뭐가 와 있으면
그냥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필요한 것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정말 바쁘다고 하잖아요. 정말 택배업계 이런 기사님들 뭐 상하차부터 시작을 해서 택배 날라주고 이런 거 자체가 좀 힘드는데 계속해서 이런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오프라인 가서 뭘 사는 것은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소비 욕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겠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한진과 대한통운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 이쪽 라인들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쭉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미국 시장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이 빅테크주들의 실적을 앞두고 미국 시장도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고요. 우리 시장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관심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포스코 한 일주일 전에 한번 갖고 오셨는데 그때 이후로 강하게 올랐거든요. 여기서 또 추가 상승을 보시는 네, 건가요?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고점은 이르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고점이 아직까지도 조금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가격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가격대보다는 계속해서 위는 열어놔야 됩니다. 네. 그 위는 열어놓고 가자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6만 2,500원인데 지금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1조 5천입니다. 와우, 완전히 서프라이즈한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1분기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더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등장해져 있고요. 실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고 경신하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 나올 것 같다.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면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5일선보다는 3일선을 그리셔서 3일선이 깨지나 안 깨지나 이것을 확인하시고 나는 좀 천천히 해도 돼. 난 여유가 있어 하시면 5일선이 깨지는 이 라인들 가장 빨리 움직이는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라인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트로이카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분기도 계속해서 공격적인 스프레드 개선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아주 잘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까지 실적 기대감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또 최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강한 상승세 보인 점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건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